크이루 왜요? 깜빡이를 껴고 들어야 돼. 그런 큰 거는 이제 조계종 절에 많이 숨으시더라고 거기서. 아, 되게 좋은 피난처가 있구나. 저도 뭐 글로 도망가던데. 본 방송은 법률 방송과 함께 제작하고 있는 방송입니다. 크이루 크로코다일입니다. 호로이루 호로이루입니다. 호로이루는 뭐야? 로블로 14화. 오늘은 이제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 연구소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볼까 하는데요. 여러분 가세현 다 아시죠? 이 가세현이 경찰에 체포가 돼가지고 큰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가세현 지금 현재 기준으로 71만 명의 구독자를 보유한 준 방송국이죠. 네. 가세현이 네. 슈퍼챗 순위가 전 세계 5위래요. 우리나라 1위, 전 세계 5위. 이건 거의 뭐 어마어마한 방송국이죠, 이 정도면. 네. 그래서 강용석 변호사, 김세희 전 MBC 기자, 김용호 기자 이렇게 세 분이 이제 주축이 돼가지고 운영이 되고 있고요. 이 가세현이 좀 자극적인 영상이 많다 보니까 대부분 수익 창출 금지를 당했다고 알려져 있는데 슈퍼챗 수익이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엄청 커가지고 근데 사실상 제목은 엄청 자극적인데 들어가서 보면은 되게 평이한 내용이 많습니다. 가세현이 이제 주로 이제 정치인들이나 이제 연예인들 가지고 이제 비판을 많이 하는데 그런 뉴스 채널이에요. 근데 이제 2019년에 8월쯤에 이제 조국 관련 라이브를 하면서 구독자가 많이 상승을 했죠. 그래서 이분들이 지금 경찰에 다 체포가 됐습니다. 강남 경찰서가 지난 7일에 체포를 감행했는데요. 세 분 다 체포가 됐는데 이제 이유가 뭐냐면은 경찰 10여 차례 정도 출석을 요구했는데 이제 거부를 해가지고 사이버 명예훼손이랑 뭐 모욕 등의 혐의로 10건 이상 피소가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걸 조사를 해야 되는데 이분들이 출석을 안 하고 계속 버티니까 이제 강제 체포를 한 거죠. 근데 이게 이제 공격 범위가 너무 넓다 보니까 뭐 고소도 사방팔방에서 다 오고 뭐 조국 딸, 뭐 SK그룹 회장, 뭐 가수 김건모 부인 이런 분들한테 막 고소를 많이 당했어요. 체포되는 영상을 보니까 세 분 다 각자 자택에서 체포가 됐는데 김세희 대표는 이제 문 안 열어주니까 경찰이 그 문을 다 뜯어 부셔버립니다. 근데 연행돼가지고 이제 경찰차 탑승할 때까지 막 계속 소리를 지르고. 근데 사실 조국 측이 이제 가세현을 고소한 거는 꽤 오래됐어요. 2019년인데 뭐 그래가지고 이 체포에 대해서 이제 김세희 대표는 이제 부당하다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 언론 인터뷰의 일부를 말씀드리면은 뭐 여기가 대한민국이 맞냐, 북한이냐, 문 정부 고위 인사가 고발하면은 모두 경찰에 끌려가야 되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기소가 결정이 되면은 법원에서 당당히 싸우겠다 이렇게 밝혔고요. 네. 조국하고 이인영에 대해서는 이제 언론 보도랑 청문회 내용을 언급하고 거기에 리액션만 했다. 리액션이 왜 명예훼손이냐? 그러니까 이제 리액션을 그럴 수 있나? 뭐 이런 리액션을 했다 이런 거네. 뭐 좀 심한 리액션을 했겠죠. 정확히는 모릅니다. 네네. 그래서 이제 이런 걸로 체포가 되면은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역사가 후퇴하는 것이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됐습니다. 네. 이 사람들이 이제 10차례 출석 요구를 거부를 해가지고 체포가 됐다고 하는데 네. 사실 저는 이런 거 처음 보거든요. 이 체포 기준이 명확히 뭔지 좀 궁금합니다. 네. 체포에는 몇 가지가 있는데 영장에 의한 체포, 그리고 긴급 체포, 그리고 현행범 체포가 있어요. 네. 요거는 영장에 의한 체포인데 네. 이제 경찰이 법원에다가 영장을 달라고 한 거예요. 체포 영장을. 네. 그 법원이 알겠다 준 거예요. 자, 요거는 이제 강제 수사잖아요. 원래는 이제 조사를 하려면 네. 뭐 전화가 와요. 네. 누가 고소했는데 나올 수 있어요? 네. 그러면은 보통 사람들은 휴가도 쓰고 막 연차도 내고 막 생업도 막 그만하고 안 나가잖아요. 경찰이 조사를 하면 네. 대부분 사건은 이렇게 전화해가지고 일정 조율을 하고 그래도 안 오면 출석 요구서를 송달을 합니다. 근데 그래도 안 나오면 문제가 되는 건데 이 임의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어쩔 수 없이 강제 수사를 하는 게 영장에 의한 체포인 거예요. 또 계속 안 나오는데 거기에 정당한 이유가 없어. 그러면 이제 어쨌건 끌고 와서라도 수사를 해야 되잖아요. 네. 왜냐하면 국가기관은 범죄의 의심이 드는 정황이 있으면 수사를 하고 처벌을 해야 되는 의무가 있는 자니까. 이 요건은 두 개예요. 간단해요. 네. 첫 번째,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고 의심할 만한 정황만 있으면 돼요. 확정적으로 죄를 범했다 말다 이건 판단할 수 있는 단계가 아니잖아요. 다음에 두 번째로 이게 중요한 거예요.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에 응하지 않을 때 그리고 응하지 아니할 우려가 있을 때 이 두 개가 있어야 법원에서 이 영장에 의한 체포를 허락을 해주는 겁니다. 근데 이제
가세현 주장에 의하면은 네. 사실상 그 조사에 대한 서면 응답은 다 했다 이거예요. 근데 이제 이걸 우리가 도망갈 우려도 없고 그런데 이거를 왜 내가 경찰 조사를 가야 되느냐. 뭐 물론 그럴 수 있겠죠. 근데 네. 이제 수사기관 입장에서는 그걸로 부족하다고 판단을 할 수 있잖아요. 서면을 읽어봤는데 보안 수사가 필요한 거야. 그리고 사실 피의자는 불러야 됩니다. 서면만 가지고 어떻게 조사를 해요, 그죠? 그래서 피의자는 뭐 반드시 한 번 이상은 출석을 해야 되고 뭐 그런 근데 이게 상황입니다. 제가 이제 조사 받아보면은 네. 사실상 그냥 서면으로 제출하는 게 더 나아요. 그거는 이제 우리 입장인 거지. 네. 조사 아. 받는 사람 입장인 거지. 아 그렇구나. 수사기관 입장에서 조사받는 대상은 무조건 거짓말을 하고 있는 사람이거든. 질의응답을 통해서 실체적 진실을 발견하는 어떤 수사가 필요한 거잖아요. 네네. 근데 이제 뭐 맨날 서면만 띵 내고 뭐 이 다 됐는데요? 이렇게 할 수가 없지. 근데 이게 이제 네. 경찰 조사니까 사실상은 경찰 조사는 좀 1차적인 단계라서 아닙니다. 아니에요? 이 바뀌었어요. 이 검경 수사권 조정에 의해서 6대 중대 범죄나 네. 뭐 공수처 관할 이런 거 외에는 이제 수사권이 이제 경찰에 있습니다. 아 그럼 경찰이 어지간한 건 다 알아서 판단을 하는 거예요? 네네 맞습니다. 경... 지금 경찰에서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범위가 굉장히 넓어졌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사실 그 영향도 없진 않겠네요. 영향이 크죠. 왜냐면 네. 이제 뭐 경찰도 당연히 이제 수사의 전문가들이지만 네. 이때까지는 이제 안 하던 업무를 이제 지금 최근 들어와서 새로 시작한 거니까 예전에는 이제 해놓고 검찰한테 이제 공을 돌리는 거야. 지금 이제 자기 책임으로 수사를 하는 거니까 아, 빡빡하게 하죠. 아무튼 정리하면 이제 법원과 경찰은 조사가 어려워서 지금 체포영장을 청구한 것 같고 법원은 이걸 받아준 것 같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근데 좀 과한 것 같아요. 이게 그 정도 죄는 아닌 것 같은데. 저도 사실 이 정도 이제 명예훼손이나 모욕 같은 죄로 네. 체포영장이 발부가 되는 경우는 뭐 흔치 않다고. 흔치 않은 일이죠. 예, 흔치 않습니다. 사실상 근데 10번을 거부하는 것도 흔치 않은 일입니다. 뭐 하여간 그래서 이제 가세현이 지금 고소를 10건을 당했는데 네. 근데 10건이면은 사실상 이게 일상생활이 안 될 텐데 이게 여러 건을 이렇게 재판에서 한꺼번에 다루나요? 이게 정경심 재판처럼? 뭐 정경심 재판 같은 경우에는 네. 정경심이 피고인이 된 사건들을 한꺼번에 다뤘잖아요. 네네. 근데 같이 뭐 공범의 위치에 있는 사람들, 네. 뭐 조국이나 조민이나 아니면 뭐 조범동이나 다른 재판에서 다뤘지 않습니까? 네. 이 사건에서도 보면 이제 각 피고인의 죄들은 하나의 재판부에서 다룰 가능성이 높겠지만 각 예. 피고는 별도로 하는데 이제 예를 들어서 김세희 대표가 이제 뭐 4건 이렇게 당했다. 예. 그럼 한 한 군데서 할 가능성이 훨씬 많죠. 예. 아, 그건 좀 다- 편한. 그건 좀 편하네. 나눠서 해도 되는데 네. 한 군데서 하겠죠, 당연히. 예. 저는 어떻게 되는 거죠? 재판 안 갔잖아요. 한 군데서 할 수 있도록 이게 좀 조정을 해주나요? 조정해줍니다. 그리고 바로 법정 구속. 네. 뭘 내야 나 감옥 안 가게. 그래서 이제 가세현 이 새 멤버가 유죄를 받게 될 가능성과 유죄 판결 시 받을 수 있는 뭐 형량 이런 게 조금 궁금한데 이게 좀 너무 건수가 많아가지고 알 수가 없어요. 네, 예, 이거는 이게 조국 측에 대한 명예훼손이나 모욕 네. 그리고 뭐 한예슬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네. 그래도 강용석 변호사님께서 네. 이제 법률 전문가시고 이런 네. 부분에 있어서 잘 대응을 하셔서 뭐 잘 방어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집에서 계속 그거 하고 계시겠죠? 네. 그리고 이제 해가지고 다 이제 방송을 하는 내용에 있어서도 다 네. 계산하고 하셨을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뭐 명예훼손이나 모욕에 해당하지 않도록 방송을 진행을 했을 거라고 보거든요. 저희는 그걸 안 하잖아요. 제 말을 안 들으니까. 아 근데 이거 참 요즘에 막 다 그냥 줄줄이 막 들어가니까 네. 참 걱정이네. 아니 이게 근데 이런 식으로 이제 체포영장이 발부될 정도로 이제 뭐 이런 네. 경우를 제가 별로 본 적이 없는 것 같은데 이런 게 또 있나요? 왜냐면 이제 전화가 오면 대부분 나가기 때문이에요. 그렇죠. 저도 나가요. 네, 이제 구속영장은 네. 잡아서 유치장에 집어넣는 건데 체포영장은 조사를 받으러 책상에 앉히는 정도잖아요. 네. 근데 가끔 있어요. 이제 유명한 사건이 이제 한상균 쌍용차 노조위원장이었나요? 그분께서 이제 조계종 어디 절에 들어가셔가지고 불법 시위한 것 때문에 조사 받으러 나오라고 했는데 계속 안 나간 거야. 그래서 이 대규모 경찰이 동원돼가지고 네. 체포영장을 집행한 사례가 있고요. 그런 큰 거는 이제 조계종 절에 많이 숨으시더라고 거기서. 거기가 뭐 좀 좋은가 봐요. 그 종교 절이나 시설은- 이 종교 시설들은 이제 체포영장을 집행하는데 네. 뭐 어떤 명분상 협조를 하진 않는 것 같더라고요. 네. 그 좋은 피난처가 있구나. 네. 아무튼 저도 뭐 글로 도망가든지 해야겠네. 아무튼
법리적으로 크게 뭐 문제가 있는 건 아니다. 아까 얘기를 했잖아요.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에 불응하는 경우하고 범죄를 저질렀다고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을 때. 네, 다 알겠습니다. 이제 대선 시즌이고 하니까 평소보다 훨씬 시끄러운 것 같아요. 뭐 고소 고발 이런 것도 남발되고 고소 고발 이렇게 하는 거 예전 정치에서는 저는 잘 없었던 것 같거든요. 별로 없었죠. 그 정치계에서 이렇게 고소 고발이 이렇게 남발된 게 이제 언제부터인지. 이게 참 뭐 욕도 못 하겠고 이거 참 죽겠네 진짜. 이 욕쟁이들이 이제 살기 힘들어진 세상이 돼가지고. 아무튼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크바. 호바로.